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이 필수적이라고 유엔 군축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 내 핵물질 생산이 멈췄다는 게 입증돼야 국제사회 핵물질 관리가 보다 정확해지며 이것이 비핵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군축연구소는 16일 공개한 한반도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 동결과 입증 보고서에서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이 북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분열물질은 핵폭발의 연쇄 반응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물질로 핵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과 별도의 재처리 시설을 통해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 등이며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영변 핵시설의 400kg, 나머지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1톤가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은 영변에서만 연간 80kg, 그 외 시설까지 합치면 연간 240kg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파벨 포드윅 유엔 군축연구소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비핵화 절차에서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은 필수 단계라며 북핵 문제 역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limit the nuclear program. It would freeze it at a certain level, and ideally, it should be the step toward eliminating and rolling back the program and eliminating nuclear weapons.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추가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관리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 초기부터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민간과 군사용 핵물질 총량을 신고하게 하고 국제기구 조사관이 시설별 생산 이력을 분석해 핵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에 일종의 상한선을 그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등 전체 핵물질 보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모 순으로 단계별로 신고하게 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PRK is very reluctant to do that because that's the most valuable military asset it has, and it does not want to give the United States the target list of its facilities that are involved in a nuclear program. That was one of the reasons for disagreement during the Hanoi summit.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비핵화 과정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핵화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북핵과 연계한 대량살상 무기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 기대감을 다시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진지한 비핵화 대화를 위한 북한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미국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가길 기대했었다면서 여전히 희망적이란 겁니다. As for North Korea, which you mentioned, we did have hopes that we could make further progress. That Chairman Kim would go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m still optimistic that.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의 노력을 언급한 뒤 심지어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between ourselves,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Japanese, the South Koreans, and even efforts with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understand where there may be opportunity as time goes on.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폼페오 장관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4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could be addressed if we simply had a follow-through on the Singapore Agreement to begin talks on sincere conversation on denuclearization.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한다면 한국과 일본, 영내 그리고 전 세계는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는 최초 합의로 돌아가야 하며 북한에도 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과 전쟁이 없고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 주최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한과 곧바로 전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모든 게 그대로라며 김정은과도 잘 지낸다고 말해 정상 간 친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거나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됐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면서 그 전쟁은 아마도 핵전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단 태풍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의 재난 대응에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과거보다는 재난 대응과 예방 측면에서 다소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최근 재난 대응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온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국가 차원의 재난 방지 대응에 있어 일정 부분 진전된 면이 있다면서 TV 중계를 주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 대응 중계지만 북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태풍 현장에 취재진을 보내 과거에 없던 재난 보도를 했는데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 같은 보도와 조기 경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려 생명을 살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재난관리 능력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재난 대응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이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mally, most countries that give them access to a very wide set of information in terms of early warning system for the weather. So that's what they're having, not to be given the full access.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북한은 대민경보 시스템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평양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아 재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운서 미국 밀워키 위스콘신대 지리학 교수는 VOA에 지난 2014년과 2017년 위성 사진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산림 파괴 현상이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며 홍수 피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의 차이가 이제 크니까 흘러가는 속도에 일단 영향을 많이 있죠. 나무가 이제 빽빽하게 이제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지표면이 그 받는 그 충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재난 대응에 있어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북한 체제 아래서는 충분한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와 관여하며 재난 대비와 관련한 자원과 전문성을 얻어야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칠레의 대형 은행을 해킹해 1,200만 달러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칠레 언론들이 칠레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칠레의 대형 은행인 방코 에스타도는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지난 7일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아 사건을 조사 중이며 시스템 복구를 위해 모든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정부의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팀도 민감 부분을 겨냥한 랜섬웨어 사이버 보안 경고를 발령한 가운데 텔레트레세 등 칠레 현지 언론들은 칠레 정부 고위 관리와 사이버 보안업체 전문가들을 인용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 당국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비글보이즈를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해킹 조직이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방코 에스타도 컴퓨터 12,000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됐으며 직접적으로는 미화 약 1,270만 달러가 탈취됐고 피해 복구 비용까지 추산할 경우 1,44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한국 정부에 민간단체들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6일 2020 북한인권 백서 발간 관련 세미나를 통해 7만 9천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와 약 4만 9천 명의 개인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 정보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만이 북한인권 문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 앞서 지난 1월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대상 규모를 30% 축소하라고 방침을 전달한 데 이어 3월엔 협조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면서 이로 인해 20여 년 동안 매년 진행해온 북한 이탈 주민 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의 이런 납득하기 힘든 조치로 북한인권 백서 발간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통일부의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에 참여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해 축소 조치한 것으로 이런 조치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